가스 튀김기 사용 시 연통이 없으면 유해 물질이 방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맛있는 튀김 요리를 만드는 곳이죠. 주방의 심장, 바로 가스 튀김기 사진이랑 관련 글들을 보내주셨어요.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튀김기들이 쫙 있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하나같이 그 튀김기 바로 뒤에 달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연통, 하나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걸 생명선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과장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그 생명선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주방 설비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곳곳에 침묵의 살인자라던가 보이지 않는 위협 같은 진짜 강렬하고 좀 섬뜩한 경고 문구들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활기찬 공간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죠. 근데 내용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표현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이 자료들에 확 빠져들었어요. 맛있는 치킨, 감자튀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기계 뒤에 살인자라니 이건 진짜 파헤쳐봐야겠다 싶었죠.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지목하는 위협이 바로 일산화탄소, CO입니다. 사실 일산화탄소 하면 보통 겨울철에 가스보일러 사고나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주방 튀김기에서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스 튀김기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계들은 한마디로 고화력의 가스 포식자예요. 짧은 시간에 수백 리터 기름을 막 180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를 태워야 하거든요. 근데 주방, 특히 막 바쁘게 돌아가는 좁은 주방은 환기가 완벽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정신없죠. 네,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스를 대량으로 태우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바로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대량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강력한 화력을 얻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 생기는 필연적인 부산물이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연기처럼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여러 번 강조하듯이 일산화탄소의 가장 무서운 특성은 무색, 무취, 무자격이라는 점이에요. 아, 네, 아무 색깔도 냄새도 자극도 없어요. 그래서 주방에 이 가스가 서서히 퍼져나가도 요리하는 사람은 전혀 알아챌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가스레인지 켤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 같은 게 아예 없으니까요. 그냥 평소처럼 숨 쉬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가스를 계속 마시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오싹한데요.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있던 한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조리 중에 느끼는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오늘 주방이 좀 덥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일수다. 이거 진짜 현실적인 지적 같아요. 한여름에 찜통 같은 주방에서 몇 시간씩 일하면 당연히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가스 중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만성 중독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 중독하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막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극적인 장면만 떠올리시거든요. 하지만 자료들이 정말 심각하게 경고하는 건 그런 급성 중독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몸을 파괴하는 만성 저농도 중독이에요. 만성 저농도 중독이요? 네,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무서운데, 우리가 숨을 쉬면 폐로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쵸. 그 산소가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랑 결합해서 온몸으로 운반되는 거고요. 아, 네, 그 산소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이 산소 배달부인 헤모글로빈을 가로채는 뭐랄까 하이제커 같은 놈이에요. 심지어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능력이 무려 200배에서 300배나 더 강해요. 잠깐만요. 200배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200개 있고 일산화탄소가 딱 하나만 있어도 우리 혈액은 산소가 아니라 그 일산화탄소 하나를 덥석 문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독을 선택해서 온몸으로 배달하는 말 그대로 배신을 하는 셈이죠. 와,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만성 저산소증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료에 나온 것처럼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결국 질식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진행되니까 친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기가 여기서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단순히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넘어서서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됐던 문제랑 직접 연결이 돼요. 바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 분들의 폐암 발병 문제예요. 저도 관련 뉴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 원인이 튀김 요리 과정이랑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중심에 조리 흉이라는 게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조리 흉, 쿠킹 퓨임스. 이 용어가 이 문제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흔히 튀김 요리할 때 나오는 그냥 연기나 냄새,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리 흉의 실체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악질적이에요. 자료의 정의를 빌리면 고온의 기름이 타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기름 입자, 즉 유증기랑 가스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나오는 폐가스가 뒤섞인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보이지 않는 살인자?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유해가스랑 눈에 보이는 기름 연기가 합쳐진 말 그대로 독성 칵테일이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조리흉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이에요. 1급 발암물질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담배 연기나 석견, 비소랑 같은 등급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 담배 연기나 석견이랑 같은 등급의 물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죠. 이런 1급 발암물질을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 장비도 없이 매일 8시간씩 흡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폐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연통의 결정적인 역할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그러게요. 보통 주방 천장에 보면 커다랗고 시끄러운 환풍기, 그러니까 후드가 달려있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한 건가요? 튀김기 바로 위에 있던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바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장에 달린 일반적인 후드는 이미 주방 전체로 퍼져나간 공기를 빨아들이는 일종의 광역 환기 장치예요. 비유하자면 방 안에 퍼진 연기를 그냥 창문 열어서 빼내는 거랑 비슷하죠. 이미 들이마실 건 다 마신 후에 남은 걸 빼내는 식이라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튀김기 전용 연통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 독성 칵테일, 조리흉이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 튀김기 상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마자 즉시 포집해서 외부로 직접 쏴버리는 직접 배출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주방 전체로 퍼져서 제 코랑 입으로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그 자리에서 바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밖으로 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원천 봉쇄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연통을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리사의 폐로 들어갈 발암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건강상의 위협도 정말 무섭지만 자료들은 당장 매일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주방의 열기랑 화재 위험이요. 특히 여름철 튀김기 앞은 정말 지옥불이나 다름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럼요. 한 자료에서는 튀김기 상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표현했는데 연통이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아까 조리흉이 유증기랑 폐가스의 혼합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스가 연소하고 남은 이 폐가스는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폐열을 함께 머금고 있어요. 연통이 없으면 이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조리사의 얼굴과 몸으로 그리고 주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연통은 이 뜨거운 폐열 덩어리를 조리흉과 함께 바깥으로 즉시 배출해버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방 내부 온도가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게 낮아져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쾌적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여름에 40도가 넘는 주방에서 불이랑 씨름하는 분들께는 정말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한 자료에서 어떤 사장님이 연통 달고 나서 주방 에어컨 온도를 2도나 올렸다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그게 이런 원리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쾌적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업무 효율이 오르고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사장님 말씀처럼 매장의 운영비랑 직결돼요. 주방 온도가 낮아지니 당연히 냉방기기, 즉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여름 내내 풀가동하던 에어컨을 덜 쓰게 되니 매달 고지서로 날아오는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돈까지 아껴주는 아주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고. 이야, 이건 정말 설치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 측면도 언급됐는데 기름을 쓰는 곳이니까 불이 가장 무섭잖아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정말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연통이 없으면 끈적한 기름 입자랑 그을음이 섞인 조리휴미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주방 후드나 벽, 천장에 달라붙어요. 주방 후드 필터 청소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노랗고 끈적한 기름때가 얼마나 닦기 힘든지.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끈적거리고 냄새도 심하고. 그런데 이 기름때는 그냥 더러운 물질이 아니에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는 기름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름심지요? 네, 만약 튀김기에서 실수로 불이 살짝 솟았을 때 후드 덕트 안에 몇 년간 쌓인 기름때에 그 불이 옮겨붙는다면 그건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건물 전체를 태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통은 이런 기름때가 주방 전체로 퍼지는 것 자체를 막고 한 곳으로 모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주방의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말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 1급 발암물질인 조리휴무로 인한 폐암 가능성, 그리고 매일 겪는 그 지옥 같은 열기랑 청소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재 위험성까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료들은 튀김기 전용 연통 설치라는 단 하나의 지점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네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연통 설치 전후를 건강, 안전, 비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요약표가 있었죠. 아, 네, 봤어요. 그걸 보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건강은 만성 두통, 호흡기 질환 위험에서 쾌적한 호흡기 건강 유지로, 안전은 중독 및 화재 위험 상존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으로, 그리고 비용은 냉방비 폭증, 관리 어려움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관리 용이로 바뀐다고 정리되어 있었죠.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예요. 그 표를 보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지는 기분이에요. 처음엔 좀 과장처럼 들렸던 주방의 공기는 곧 직원의 생명력이다. 연통은 단순한 철파이프가 아니라 생명선이다. 라는 문구들이 이제는 정말 절절하게 와닿네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100%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연통 설치를 그저 번거롭고 돈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나 지출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가요?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직원의 건강, 그리고 화재나 사고로부터 나의 소중한 사업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투자라는 것이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인 겁니다. 와, 단순한 주방기구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연통 하나에 직원들의 건강, 사업장의 안전,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통찰을 담은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들은 사업주분들께 지금 당장 튀김기 뒤를 확인해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가 평소 식당에서 맛있게 즐기는 그 음식들 뒤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숨겨진 위험,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모든 안전과 위생 뒤에는 주방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